아랫사람에게 존댓말 쓰는 사람, 사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친절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그런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죠. 윗사람 앞에선 깍듯하게 고개를 숙이지만 아랫사람에겐 서늘하게 돌변하는 바로 그런 얼굴 말입니다. 아마 당신도 본 적 있을 겁니다. 회사에서, 학교에서, 어쩌면 당신의 삶, 아주 가까운 곳 어딘가에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남을 평가하는 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묘한 함정으로부터 당신 자신을 지키고 껍데기뿐인 관계가 아닌 진짜 성공을 만들어내는 가장 근본적인 원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관계의 지혜가 궁금하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앞으로 당신의 인생에 강력한 방패가 될 이야기들을 하나씩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수십 년 동안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사람만큼 흥미롭고 또 복잡하며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처음 보면 참 따뜻하고 좋은 사람 같다는 인상을 받지요. 하지만 그들의 눈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딘가 모르게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잘 만들어진 유리구슬처럼 겉은 투명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서늘한 말입니다. 그들의 말은 화려하고 듣기 좋습니다. 때로는 꿀처럼 달콤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감사를 표하는 것 같고 칭찬을 하는 것 같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들에는 어쩐지 무게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쉽게 내뱉는 약속들은 마치 공기 중에 흩어지는 연기처럼 가볍기만 합니다.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지만 막상 열어보면 텅 비어 있는 선물 상자처럼 그들의 친절은 우리를 안심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기 위한 가장 교묘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낡고해진 구두를 신고 있어도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고 회의 중에는 기꺼이 펜을 꺼내 다른 사람의 사소한 의견 하나까지도 메모합니다. 그들의 말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은 투박하고 어눌하게 들릴 때도 있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의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와 다 아주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왜일까요? 바로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꾸미지 않은 날 것의 진심. 그것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랜 시간을 통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을요. 번지르르한 말로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은 세상에 정말 많지만 그 말 속에 진정한 자신을 담아내는 사람은 생각보다 드뭅니다. 그리고 이런 가면을 쓴 친절함은 때로는 노골적인 악의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놓고 경계를 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계산적인 태도는 특히 힘의 균형이 명확한 곳에서 그 본색을 드러내곤 합니다. 자신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고 자신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는 무서울 정도로 강해지는 것이죠. 회사가 막 폭발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하던 1960년대의 일입니다. 그때는 정말 정신이 없었죠. 공장은 밤낮 없이 돌아갔고 모두가 땀과 기름 냄새에 절어 살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지만 동시에 내일에 대한 희망으로 모두의 눈이 빛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하루는 한 관리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죠. 그는 제 앞에서 거의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부탁입니다. 제 밑에 있는 직원들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너무 무능합니다. 제가 아무리 가르치고 다그쳐도 도무지 나아지질 않습니다. 제발 사람들을 교체해 주십시오. 저는 그를 잠자코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물 너머에 있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그의 말은 절박했고 그의 고통은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의 말대로 그 팀의 모든 직원이 정말로 무능하다면 그것은 과연 직원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단 한 사람, 바로 저 관리자의 문제일까요? 10명, 20명의 사람이 모두 잘못되었을 가능성과 그들을 이끄는 한 사람이 길을 잃었을 가능성, 둘 중 어느 쪽이 더 현실적일까요? 저는 잠시 침묵한 뒤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보게, 세상에 무능한 직원이란 없네. 단지 사람을 제대로 활용할 줄 모르는 관리자만 있을 뿐이야. 모든 사람은 각자의 재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바늘처럼 꼼꼼하고 세심하며 어떤 사람은 망치처럼 창의적이고 대담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묵묵히 밭을 가는 소처럼 성실하고 어떤 사람은 드넓은 하늘을 나는 매처럼 멀리 내다보는 통찰력을 가졌습니다. 리더의 진짜 임무는 바로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사람만이 가진 고유한 재능의 씨앗을 찾아내고 그 씨앗이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에 옮겨 심어주고 마음껏 기량을 펼칠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리셔가 해야 할 일의 전부입니다. 정원사는 꽃이 피지 않는다고 해서 꽃을 탓하지 않습니다. 토양은 어떤지, 햇빛은 충분한지, 물은 부족하지 않은지 주변 환경을 먼저 살피는 법이죠. 사람을 키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관리자는 자신의 무능함을 직원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키울 생각이 없었고 그저 자기 입맛에 맞는 부품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직원들을 살아있는 인격체로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만 여겼던 것이죠. 윗사람에게만 공손하고 아랫사람을 무시하는 관리자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조직 전체를 병들게 하는 아주 무서운 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팀의 사기를 꺾고 건강한 소통의 흐름을 가로막습니다. 그들의 앞에서 직원들은 결코 진심으로 자신의 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어차피 묵살당할 것을, 비난받을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현실성 없는 소리라며 질책의 대상이 되고 뜨거운 열정은 어차피 안 될 텐데 왜 유난이냐는 냉소에 부딪혀 차갑게 사그라듭니다. 결국 조직은 활기를 잃고 서서히, 아주 서서히 죽어갑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내부는 이미 텅 비어버려 작은 위기에도 쉽게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처럼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약자에게 말하는 방식은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남김없이 드러냅니다. 존중은 결코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면이 단단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강함의 증거입니다. 이런 독이 퍼지는 시작점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바로 겸손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처음에는 아주 작은 균열에서 시작됩니다. 성공에 대한 작은 자만심, 다른 사람의 조언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 내가 더 잘안다는 근거 없는 확신, 이런 작은 균열들이 모여 결국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단단한 댐을 무너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젊은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참 소박하고 열정적인 청년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출근했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하며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일을 배웠죠. 그의 눈은 항상 배우려는 열망으로 반짝였고 선배들의 작은 가르침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그의 그런 성실함과 겸손함을 높이 사서 그에게 중요한 직책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듯이 그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예전에는 동료들의 의견을 듣고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 했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지시를 따르라고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 쌓여가던 책들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화려한 명패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가 회의 중에 한 젊은 직원에게 쏘아붙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직원이 용기를 내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자 그는 팔짱을 낀 채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자네 아이디어는 시대에 뒤떨어졌어. 그런 생각은 누가 못하나 현실적으로 그건 절대 해낼 수 없을걸. 그 말을 듣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젊은 직원의 얼굴에서는 희망의 빛이 순식간에 사라졌고 다른 직원들은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닫은 채 고개만 숙였습니다. 반짝이던 아이디어와 뜨거운 열정이 차가운 조롱 한마디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젊은 직원은 어쩌면 그날 아이디어가 아니라 회사에 대한 신뢰와 자신의 가능성을 통째로 거부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를 조용히 제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네. 바로 겸손이야. 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마치 실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받아들일 수 있어도 겸손하지 않다는 말은 인정할 수 없다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겸손을 잃으면 배움을 멈추게 되네. 자신만이 옳다고 믿기 시작하는 순간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지. 나보다 경험이 적은 사람의 말은 무시하게 되고 나와 다른 의견은 틀린 것으로 치부해버리네. 그리고 배움을 멈춘다는 것은
곧 퇴보의 시작이야. 세상은 이렇게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혼자만 과거의 성공에 갇혀 제자리에 머무르게 되는 걸세. 결국 자네가 가진 모든 것을 스스로 잃게 될 걸세. 성공은 재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공은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그 깊이와 길이가 결정됩니다. 아무도 혼자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관심을 사기 위해 아첨하는 말만 한다면 아무도 당신을 진정으로 돕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기꺼이 당신의 손을 잡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거만해진 관리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시장의 변화를 경고하는 팀원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내린 결정이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국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사과해야 했고 쓸쓸히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결말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빛나는 재능을 가졌던 젊은이가 결국 스스로의 오만함에 발목을 잡혀 무너지는 모습이었으니까요.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오르고 있는 성공의 사다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다리는 당신 혼자의 힘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발밑에는 당신을 지탱해주는 수많은 계단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동료들 그리고 당신의 부하 직원들이 바로 그 계단입니다. 만약 당신이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발밑의 계단을 무시하고 함부로 걷어차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더 빨리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칸, 두 칸, 계단이 빠지기 시작한 사다리는 결국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무너져 내릴 테니까요. 그렇다면 사람의 진정한 품격, 그릇의 크기는 과연 어디에서 드러나는 것일까요?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보다 어리고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신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때로 생존의 기술이기도 하고 더 나은 기회를 얻기 위한 사회적인 계산이 깔린 행동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아무런 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 나에게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야말로 그 사람의 민낯, 꾸미지 않은 본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가면을 벗은 진짜 얼굴. 그것은 바로 약자 앞에서 드러나는 법입니다. 저는 이 진리를 책상에 앉아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먼지와 기름 냄새가 가득했던 1950년대의 공장 바닥에서 땀 흘리는 젊은 직원들의 모습을 보며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회사를 처음 세우고 정말 밤낮 없이 일만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저 역시 젊었지만 끝도 없는 노동에 몸이 성할 리가 없었지요. 특히 어깨는 늘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밤이면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하루는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공장에서 일하던 몇몇 젊은 직원들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좀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리더로서 체면이 깎이는 일이라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때는 그런 것을 따질 겨를도 없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 어깨 좀 잠시 주물러 줄 수 있겠나? 그들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은 작업복을 입은 채로 그들은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최선을 다해 제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서툰 솜씨였습니다. 전문 안마사처럼 시원한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투박한 손길에는 분명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서 전해져 오는 따뜻한 온기는 굳어있던 제 어깨 근육뿐만 아니라 성공에 대한 조급함으로 지쳐있던 제 마음까지도 천천히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일이 끝난 후에 저는 그들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다해 말했습니다. 고맙네. 정말 시원하고 좋았네. 아주 간단한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아주 중요하고도 위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어깨 통증이 사라진 것 이상의 어떤 깊은 울림이 제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그 젊은이들은 단순히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가치는 나이나 직위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일에 쏟아붓는 그 땀과 헌신, 그리고 타인의 고통에 기꺼이 손을 내밀어주는 그 따뜻한 마음에 진짜 가치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자신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은 진심으로 그 마음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즈니스를 넘어 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도리이자
모든 관계의 튼튼한 토대가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특히 어깨에 힘이 조금 들어가기 시작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존중을 약함의 표시라고 착각합니다. 아랫사람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것을 자신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그것은 정말 큰 오산입니다. 진정으로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굳이 목소리를 높이거나 거친 말을 사용하며 자신의 힘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대하든 평온하고 일관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랫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품위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내면이 단단하고 그릇이 넓은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강함의 표현입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은 참으로 오묘합니다. 어떤 관계는 봄날의 얼음처럼 순식간에 녹아 없어지는가 하면 어떤 관계는 수십 년의 세월을 견뎌내는 바위처럼 단단합니다. 그 차이는 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저는 그 차이가 관계의 시작점에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계산으로 시작했는가 아니면 진심으로 시작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계산에 기반한 관계는 아주 명확한 한계를 가집니다.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동안에는 아주 끈끈하고 가까운 것처럼 보입니다. 서로 칭찬을 아끼지 않고 영원할 것처럼 미래를 약속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 관계의 토대인 이익이라는 것이 사라지는 순간 그 관계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마치 파도가 쓸어간 모래성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는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보일 뿐이죠. 그렇기에 그런 관계는 사람을 끊임없이 긴장하게 만들고 지치게 하고 결국에는 깊은 공허함만을 남깁니다. 반대로 진심으로 시작된 관계는 다릅니다. 특히 젊은 직원들이나 아랫사람들에게 기꺼이 감사를 표하고 그들의 작은 도움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인정해주는 사람 곁에는 신기하게도 늘 사람이 모여듭니다. 나이와 지위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와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왜일까요? 사람의 마음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진심으로 존중하는지, 누가 나를 단지 이용하려 하는지 우리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존중과 감사는 그 어떤 화려한 말이나 값비싼 선물보다도 강력하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맺어진 관계야말로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함께 갈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되어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존댓말이나 지나친 예의는 불필요하다. 오히려 일의 효율만 떨어뜨릴 뿐이다. 듣기에는 그럴듯합니다. 빠르고 수평적인 소통이 중요시되는 요즘 시대에는 더욱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효율성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생각입니다. 회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1960년대, 저 역시 효율성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을까? 그것만이 저의 유일한 관심사였습니다. 직원들을 다그치고 시스템을 바꾸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 안 해본 것이 없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장의 기계를 바꾸고 업무 절차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넘어설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요. 진정한 효율성은 기계가 아닌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직원들이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며 동료들과 굳건한 신뢰관계를 맺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폭발적인 효율성이 발휘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서로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존댓말의 진짜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존댓말은 단순히 말을 높이는 형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인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완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말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분노나 조급함 혹은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그런 혼란스러운 마음 상태에서 어떻게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당신이 의식적으로 존댓말을 사용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려 노력한다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말을 고르는 과정에서 당신의 감정은 한 박자 쉬어가게 됩니다. 흥분했던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비로소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를 향한 비판 속에서도 배울 점을 찾아내고 나와 다른 의견 속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배움을 통해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리고 성장한 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과 세상에 더 큰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존댓말이 가진 진짜 힘입니다. 존댓말 사용은 마음의 평안을 가져오고 마음의 평안은 배움의 문을 열어줍니다. 배움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장은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 선순환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공적인 관계와 인생을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댓말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기 이전에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부디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가슴으로 깨닫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변화는 언제나 아주 작고 구체적인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거대한 강물도 결국 작은 샘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 당장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구체적인 행동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습관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매일 새로운 존댓말 표현을 하나씩 배우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조금 어색하고 낯간지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도 있지요. 괜찮습니다. 그럴 때는 용기를 내어 주변의 선배나 어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제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말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라고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무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나아지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진정한 용기입니다. 그리고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장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선배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안내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거나 항상 묵묵히 지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와 같은 말들 말입니다. 이런 간단한 문장 하나가 굳게 닫혀있던 사람의 마음을 여는 따뜻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일 단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어려운 훈련일지 모릅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내가 만약 지금 내 앞에 있는 저 젊은 직원이라면 어떤 말을 듣고 싶을까? 내가 저 사람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우받고 싶을까? 이 질문은 당신의 말과 행동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당신을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그 말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똑같은 울림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연습은 회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들, 바로 당신의 가족과 함께 있을 때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배우자에게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라고 말해 보십시오. 당신이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존중과 감사를 표현할 수 없다면 다른 곳에서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변화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지막 3번째는 매일 진심을 담아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시간 내주셔서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같은 구체적이고 진심이 담긴 감사의 표현은 평범한 관계를 특별한 신뢰 관계로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타이밍은 매우 중요합니다. 도움을 받은 직후에 즉시 반응하고 가능하다면 다음날 아침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는 것. 이것은 당신이 받은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며 깊이 감사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무너지지 않는 신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모든 것을 이메일이나 메시지로 해결하지만 저는 여전히 손편지가 가진 힘을 믿습니다. 서툰 글씨로 눌러 쓴 몇 문장 속에 담긴 온기는 그 어떤 세련된 이메일보다도 깊게 사람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매일 새로운 존댓말을 배우고 매일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고 매일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이 3가지를 딱 21일만 의식적으로 반복해 보십시오. 놀랍게도 당신을 대하는 주변 사람들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니요, 어쩌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당신이 쓰는 말이 바로 당신이라는 사람의 그릇을 증명합니다. 겸손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품격을 보여주는 가장 단단한 힘입니다. 인격에 대한 투자는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당신이 쌓아올린 신뢰는 언젠가 거대한 눈덩이가 되어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마음속에는 어떤 문장이 가장 깊이 남았습니까? 오늘 배운 것들 중 이것 하나만은 내일부터 꼭 실천해 보겠다. 다짐하게 된 것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다짐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모두에게 큰 용기와 영감을 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따뜻한 댓글 한 줄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공유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